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15편. 오늘도 박성호 센터장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은 어떤 주제인가요? 기획업무 담당자로 입사해서 네. 줄곧 기획업무를 해왔는데 영업팀으로 가라 이렇게 발령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건 인사 발령에 관한 문의인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법에서 정확한 용어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인사이동, 배치 전환 다양한 용어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직 발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사용자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의 인사 발령이 어느 때 정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특정돼 있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경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특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에서 딱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를 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간호사 업무를 하는 걸로 입사를 했겠죠. 그렇죠. 또는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을 정비사 업무로 네. 발령한다든지 간호사를 청소 업무로 발령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사례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 변경한 건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다,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상에 이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네. 왜냐하면 다들 계약서를 보시면 담당 업무, 근무 장소 써놨겠지만 그 밑에 단서 한 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특정이 안 돼 있는 걸 해석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의해서 이제 확립되어 있는 일관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사 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가 요거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인사 발령으로 당사자가 있는 각종 불이익이 있겠죠. 네네. 요거를 비교해서 전자가 크다 그럼 정당한 인사 발령, 후자가 크다 그러면 부당한 위법한 인사 발령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영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례처럼 네. 영업팀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네. 또 다른 부서에서 한 명 가야 됩니다. 그럼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서 발령을 하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다른 부서에 더 적임자가 있고 그 사람은 영업팀에 오히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적임자도 아닌 나를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은 나를 굳이 영업팀으로 보낸대요. 이러면은 사실은 당사자 선정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영상의 필요성과 합리성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발령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부서 이동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 두 번째는 서울 본사에서 일하던 사람을 부산지사로 가래요. 그렇죠. 굉장히 원거리 발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로조건의 저하, 원거리 발령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불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발령에 따른 불이익은 이제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원거리 발령 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만은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약간 문제 있는 좀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되게 주되게 중요한 불이익 요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불이익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편차도 다기다양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기획 업무를 쭉 해가지고 수년간 좀 기획 업무 전문가로 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영업 업무 하래요. 그럼 경력상이 굉장히 큰 불이익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좀 그렇게 안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원거리 발령의 경우에도요. 출퇴근 이제 어쨌든 비용이 늘어나니까 출퇴근 비용 또는 개인 차량으로 이제 다닌다 그러면은 주유비 이런 걸 또 보전해 주는 거 또는
연고도 없는 지방 발령을 냈을 때 뭐 지방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일종의 보전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어떤 불이익이 좀 상쇄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령 전에 이제 당사자랑 사전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기준은 안 되나요? 이 기준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판례상으로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전 협의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만 가지고서 부당 정보다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경영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사업장 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또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뭐가 크냐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종종 사전 협의 절차를 안 거쳤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캐스팅 보트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벽이나 취업 규칙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조의 동의 하에서만 뭐 인사 발령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경우는 이 절차 위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명백하게 부당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차적인 법적 구제 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뭐 부당 전직, 부당 정보 구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해고 징계나 마찬가지로 발령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구제 신청을 일단 해놓고 이제 부당하니까 어쨌든 인사 발령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가장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정답이 사실 없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부당해서 불응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가 가야 할 곳에 안 간 거니까 무단 결근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단 결근에 따라서 징계 당할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 해고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한다면은 구제 신청을 해놓고 일단은 발령에 응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긴 한데요. 내가 부산으로 가느니 차라리 나는 퇴직한다. 도저히 이건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부당한 발령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위험 부담 좀 감수하더라도 불응하고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거겠죠. 오늘 상담 사례는 인사 발령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와 자문해주신 박성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